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도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쉬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부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힘차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2부에서는 종목 추천과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 종목의 자세한 대응 전략을 얻고 싶으시거나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는 0000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만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의 맛을 전해드리는 추천주 시간인데요. 먼저 신강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부터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리뷰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시장은 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네. 지수가 올라오면서 종목들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아니, 지수는 올라왔는데 왜 내 종목들 안 올라오냐고. 맞아요. 아마 다 그런 분들 똑같은 많으시죠. 마음일 거예요. 지금 일단은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했어도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오늘 또 이제 그런 회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올라올 때 좀 약간 세력주나 이런 좀 작은 종목들만 계속 들썩거리고요. 네.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올라올 때 올라오지만 또 다시 밀리면서 계속 제자리에 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이 FOMC 회의의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고 나면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글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조금 끌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저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맞춰가면서 가려고 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시 이제 기업이 분할될 때 좀 그때 상황을 한 5월 29일 날 다시 이제 상장될 때 그때 흐름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지수가 올라올 때 크게 이제 뭐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다른 업종들도 약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일단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아까 보셨다시피 계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거기에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오늘 약간 특이한 흐름이 나오긴 했거든요. 보시면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매물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지거나 하는 부분의 지지는 이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긴 한데 일단은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은 장중에 이제 좀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분봉상으로 좀 이렇게 누군가 한번 이렇게 매집을 해서 조금 다시 한번 사들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흘러내리는 거를 다시 치켜 입는 이렇게 바지 흘러내릴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치켜 입었는 건지 네. 아니면은 어떤 그 뭔가를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좀 뭔가를 이렇게 한번 사들인 건지 그 흐름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실전 매매에서는 사실 약간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나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도 한 9,000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좀 지켜주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좀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은 부각을 좀 많이 받았지만 수소차는 약간 시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흐름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차처럼 전기차, 수소차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수소차도 언젠간 조금 부각받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원래 좀 저가에 이렇게 있을 때 좀 샀다가
좀 부각을 받을 때 좀 이제 그런 어떤 수익을 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기다림이 반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뭐 사서 뭐 바로바로 오르고 또 뭐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요럴 때 조금 천천히 사 모았다가 그때 저희가 처음에 샀을 때도 요 상황에서 샀던 거였거든요. 요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때 사가서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요 상승의 흐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요 부분에서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요런 어떤 흐름들이 또 나올지 그 부분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좀 신규 그러니까 신규 추천할 종목들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기술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밸류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전기차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만으로 좀 올라왔다가 좀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경기 순환주 위주로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총 한 3종목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 세 종목이나 추천해 주시는 네, 거예요? 한 3종목 와. 정도를 보여드리고 네.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그 포트로 가져가는 종목은 한 2종목 정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페노션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페노션 그전에도 제가 이제 그 해운주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해운주 흐름이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기술적으로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을 조금 잡아볼 수 있는 때가 와서 일단은 지금 올랐다가 지난번에 블록들 이슈로 조금 내려오고 지수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해운주들이 좀 약간 조정 시에 조정을 안 받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좀 없었어요. 가격 메리트가 좀 없어서 좀 전반적으로 요날 페노션뿐만 아니라 대한해운, 뭐 HMM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네. HMM 같이 매도세가 좀 요날 같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HMM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페노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HMM이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벌크선 BDI 지수로 이제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BDI 지수를 한번 보시면 네. BDI 지수가 지금 1600, 1700, 1300, 1400, 1700 이렇게 왔다 1900대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조금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먼저 4000대에 와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회사들의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일단 BDI 지수를 보면서 이제 벌크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오늘 가져온 2종목이 이제 현대미포조선하고 페노션인데 둘 다 이제 벌크선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하나는 벌크선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이제 현대미포조선하고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운임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향후에 물동량들이 늘면서 조금 이제 해운주의 흐름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위치가 한번 막 오를 때 잡기보다는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고 있었고요.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때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밑으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요 가격대에서 한번 좀 모아보려고 내일 시초가에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종목 다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 편입하는 건가요? 네,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현대미포조선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큰 흐름에서 조정을 보이지 않고 사실 이게 오늘 실전 매매에서는 오늘 편입을 했거든요. 오늘 편입을 했고 방송에서는 이제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하는 걸로 보여질 텐데 네. 오늘 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 이겨내고 수익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잘 올라가던 주식들이 3, 4% 정도 때 그런 조정이 나오는 거는 올라가다가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눌릴 것이냐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주고 바로 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맞출 수 없으니까 분할 매수를 보통 하고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흐름들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수주도 좀 많이 늘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수주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그런 기대감만으로 계속 조선주가 좀 소외돼 있었거든요. 네.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수주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뭐 또 저가 수주다 뭐 그리고 또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합병 이슈가 좀 어떻게 해결될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조선주들이 아마 이번 연도 이제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하면 워낙에 지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주식의 제일 큰 호재는 가격이 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일단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오르고 있는데 조선주들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일 괜찮고 흐름도 제일 괜찮아서 조선주 어차피 조선주를 하나 편입해서 가져간다. 해운주랑 경기순환주 이런 부분에서 조선주를 하나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중에 대장인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좀 편입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현대미포조선 페노션 우리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한번 잡아주실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네. 지금은 일단 흐름을 한번 보고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나 이제 손절가를 그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네. 편입하면서부터 이제 뭐 손절가를 지금 잡고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일단은 한 하루 이틀 흐름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뭐 바로 그냥 매도하든가 네. 네, 그렇게 조금 그 유연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즘에 여행주나 어떤 그런 카지노 주식이나 어떤 그리고 뭐 레저 이런 부분들의 주식이 지금 미국 주식에서도 그런 주식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어제는 물론 백신 그런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의 이슈 때문에 살짝 미국의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네, 미국 여력이 주식들도 좋다고. 지금 뭐 항공주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흐름이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주식하고 미국 주식을 서로 이렇게 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전반적인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있으면은 그 유상증자 물량들이 좀 상장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잘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의 흐름도 지금 조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파라다이스도 지금 GK랑 강원랜드하고 카지노 주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파라다이스만 좀 고점을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흐름을 모아가는 흐름이 나와서 일단은 GKL,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중에서 카지노 주식을 하나 편입한다고 하면 항상 그 업종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할 때는 네. 그때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카지노 주식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지금 1순위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실전 매매에서는 저는 이 파라다이스를 좀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미포조선과 페노션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되 파라다이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한항공 또한 조금 나중에 유상증자 물량들이 이제 3월 24일 날이나 그때쯤 이제 상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 즈음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좀 유심히 보자. 왜냐하면은 대한항공이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랑 12월까지 이제 그걸 합병을 할 건데 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 주식을 이제 가져와서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그 뭐 LCC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이제 작은 어떤 저비용 항공사로 만든다고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이제 좋은 이제 그 국제선이나 이런 큰 주식들, 큰 어떤 노선들은 이제 대한항공을 갖고 오거든요. 그럼 두 회사를 합병하려고 할 때 대한항공 측에 유리한 거는 대한항공 주가가 좀 비싸지고 아시아나항공 주식이 좀 싸져야 대한항공 주식 한 주를 주고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여러 개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냥 대한항공 주식이 조금 가격이 좀 비싸져야 되는 그래야 네. 회사에 유리한 이런 또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그 어떤 그 항공사를 운영할 때 서로 경쟁 체제였지만 사실 이거 거의 독점에 가까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비상구에 있는 어떤 좌석의 비용을 좀 높인다든지 예,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뭐 예약을 하고 뭐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또 그 가격의 좌석의 뭐 어떤 뭐 차별화의 가격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한항공 자체의 그런 어떤 그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광고하면서 항공주들의 흐름이 좀 항공회사들의 어떤 이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그냥 또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지금 항공사 대한항공 주가가 한 25,000원 정도, 29,000원, 3만 원 미만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지금 이런 팬데믹의 상황들을 또 겪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비행기가, 항공기가 막 이렇게 전부 다 서 있고 뭐 매출을 내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들의 이런 위기를 또 겪을 수 있을까? 이만큼 주가가 할인된 가격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라는 거는 대한항공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위기가 있을까? 지금보다 주가가 더 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대한항공 자체도 조금 시기적으로 뭐 그게 정확히 타이밍을 뭐 차트를 보면서 언제인지 맞추기보다 그냥 전반적으로 큰 어떤 그림상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서는 조금 기회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추천주를 많이 주셨어요. 대한항공 파라다이스도 흐름이 좋다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포트에 편입할 종목은 페노션과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두 종목 모두 진입가는 내일 시초가고요. 가격
접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분은요, 넵튠이고요. 매수가 28,000원, 비중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니까 1.32% 하락하면서 장 마쳤는데요. 이 종목 크래프톤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크래프톤 관련주 중에 대장주고요. 네. 이 회사가 대주주가 카카오 게임즈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의 그런 어떤 부분들은 카카오 게임즈로 인한 어떤 기대감이 좀 살아 있고 지금 뭐 차트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약간 속임수 패턴이죠. 그러니까 횡보를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약간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줬거든요. 이런 위기 뒤에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는 주식들은 사실 조금 기다려볼 만하다. 이거는 지금 크래프톤 그 상장하는 것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쭉 있지만 그 중에 약간 대장주 성격이 있고 또 대주도 카카오 게임즈니까 좀 약간 기다려보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되고 나서 막 주가가 갈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전에 만약에 미리 아마 움직일 거예요. 미리 움직이면 적당히 이제 그냥 수익 내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이렇게 다 올라온 것들이 다 이거 크래프톤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현재는 사실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적자예요, 전부. 예, 적자고 성장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성장성을 볼 수는 없어요, 이 재무제표 상으로.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이나 되는데 지금 적자를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카오 게임즈에서 인수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흐름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걸로 인해서 이 가격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슈는 이슈로 대응하자. 그러니까 크래프톤 상장하고 뭐 했을 때 중간에 막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좀 적당히 챙기면서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근데요,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네,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제 네. 보니까 4월에 상장 예정이거든요. 네. 이 종목 상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을? 네. 크래프톤도 뭐 지금 신규 상장주들은 사실 지금 공모주들은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분위기예요. 네. 예,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어차피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상장되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살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이제 좀 대형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아마 공모주를 청약을 해도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내가 청약한 만큼 다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상장이 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물량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상장한 후의 흐름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청약을 했을 때 뭐 1억, 2억을 집어넣어도 사실 몇 주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뭐 아주 IB 투자라든지 뭐 그런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종목들이 사실 그 전부터 미리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때 돼서 그걸 접근하면 사실 좀 어렵고 지금처럼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일단은 접근을 해보되 이제 상승이 나오면 좀 적당히 챙기자. 그 전에 미리 많이 올라놓은 것들이 또 있다라는 부분. 네, 그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넵튠 종목에 대해서 크래프톤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장 전까지 일단은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CS 윈드고요. 72,5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2.29%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종목은 풍력 관련주죠. 네, 풍력 발전 관련주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회사는 뭐 네.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풍력주들 중에서 실제로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유망한 회사죠. 예, 뭐 태양광에 OCI가 있다면 이제 풍력에는 이제 CS 윈드나 이런 회사가 있는 거고 시가총액 2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은 회사 아니고요. 일단 매출은 지금 한 6, 7천억 정도 수준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한 6, 700억 정도 수준을 내고 있고요. 뭐 재무 비율이나 매출이나 뭐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밸류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회사 자체는 유보율도 그렇고 굉장히 뭐 좋은 회사예요. 뭐 영업이익률도 한 10%대
이제 뭐 자기 자본이익률 한 15%대.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뭐 나무랄 게 없는 회사인데 일단 지금 이제 그 어떤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영업이익의 이제 뭐 매출의 PSR이라고 하죠. 매출의 한 4배 정도 37에 20, 39, 27, 예, 한 3배 정도를 네.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121선을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121선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21선이 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무상증자 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21선의 저항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72,500원이세요. 72,500원이시면은 풍력이라는 게 지금 예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할 때 친환경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네.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게 머리가 있잖아요. 쭉 올라 머리 맞다가 다시 어깨 부분을 만약에 준다면 조금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다시 또 실적을 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세가 기대감으로 가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실적을 증명해 내야 되는데 아직 풍력주들이 아직 그런 실적을 증명해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매수가 72,500원이면 본전 가격은 뭐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1선 넘어서 흐름만 좋아지면 지금 여기 그 61선 이렇게 지나가는 한 7만 9천 원, 8만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조금 정리하고 다른 주식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실적주로 이동하시는 게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네. 이런 모든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좀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지난번에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네. 그때 종목 상담을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좀 정리하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뜯어보시면 그때 뭐 2조 정도의 어떤 풍력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중간에 어떤 돌발적인 재료로 올라오긴 했지만 보시면 여기 121선 이렇게 지나가고 61선 이렇게 지나가는 이 부분에 저항을 받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CS 윈드도 반등을 주면 아까 그 보여드린 61선, 121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매물들이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면서 전체적인 힘 자체가 큰 그림을 보시면 앞전에 어떤 상승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이 흘러내리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운스를 주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운스를 주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따라갔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또 고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끌려 내려가는 흐름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따라가지 않게 조심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나간 흐름들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도 앞전에 보시면 머리, 그 다음에 어깨를 한번 주거든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내려와서 어깨를 한번 주면 그때 나오자 대부분 다 주식 경원에도 있잖아요. 머리에서 팔지 못하니까 어깨에서 팔자고 하고 네. 그리고 뭐 발바닥에서 못 사고 무릎에서 사는 것처럼 일단은 그런 부분의 흐름이 나오는 거를 좀 지켜보면서 순리대로 조금 나오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요. 풍력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나오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CS 윈드 종목에 대해서 실적 장세인 만큼 수익권에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종목 교체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제넥신이고요. 10만 1,3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넥신 오늘은 0.92%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제넥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딱 왔네요. 이게 지금 네, 어떤 상황이요? 네네, 아까 그 얘기한 중간에 조용필의 바운스 아. 노래, 그런 거 이제 음반 나오는 것처럼 네, 보시면 앞전에 어떤 과거의 영광이 있었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뭐 최고 인기 가수가 됐던 어떤 그런 과거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뭐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반등들이 나오죠. 아까 CS 윈드 그 의뢰하신 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어깨로 나오죠. 지금 CS 윈드하고 비슷해요. 120선 이탈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21선 돌파하면 이런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CS 윈드의 그 앞날을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갈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흐름이 가면 그 다음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지켜주고 시장이 좋게 갈 때 만약에 못 간다라고 하면 빠질 때 더 크게 빠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갈 때 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가주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잠깐 그냥 과거의 어떤 그런 영광이 다시 한번 잠깐 온다. 근데 이거를 다시 벗겨내면서 쭉 다시 그 추세로 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의 어떤 부분에 이 뭐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여기에 몰려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의 이슈가 유행이 이제 한번 이렇게 지나면서 손을 한번 이렇게 크게 타면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종목들은요. 흥망성쇠, 기간 조정. 무조건 가격으로 크게 빼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 조정으로 여기서 계속 옆으로 그냥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 있고요. 지금 매수가 10만 1,300원인데 10만 1,300원이시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무조건 그 가격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래에서 밑으로 당장 이렇게 꺾이진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 좁은 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넥신에 대해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고요. 24,5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1.5% 오르면서 장을 마쳤네요. 근데 이 종목 보니까 네. 2월 초부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4만 원 했던 종목이 네. 반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자꾸 나오긴 하거든요. 네. 이게 그 미국의 파트너사 그 갑상선 치료 임상 중단으로 급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이 최대 주주거든요. 회사는 조금 약간 안정적인 회사긴 하고요. 뭐 회사가 굉장히 뭐 좋은 회사예요. 원래 이제 뭐 기대감도 시장에 많았고 흐름 계속 괜찮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추세는 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큰 그림에서 지금 이 하단을 지켜주고 있고요. 뭐 큰 그림을 깬 건 아니고 이 회사 자체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움직임이 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임상 중단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큰 문제가 있어서 임상 중단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뭐 확인해 보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로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태긴 한데요. 내려오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은 결론은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냥 버텨야 돼요. 이거 지금 24,500원이시고 뭐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바로 가진 못해요. 이 이슈나 이렇게 크게 급락한 종목 비슷한 종목 하나 또 있죠. 그 한스바이오메드라고 똑같이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종목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 이거하고 같이 네. 보시라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한스바이오메드. 네. 이게 종목들이 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락을 하고 나서 옆으로 기면 이렇게 길 수 있거든요. 이 한스바이오메드는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6개월 동안. 그게 8월 달부터 아마 영업이 다시 재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지수가 하락하든 뭐하든 지금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12,000원에서 계속 11,000원, 12,000원을 계속 옆으로 거기서 기면서 그냥 그 흐름을 만들고 있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해결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올바이오 파마를 다시 볼게요. 이제 지금 초반부예요. 지금 마라톤 시작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거 사신 분 24,500원에 사실 때 지금 비중 20% 사셨는데요. 비중 적당하고 마라톤 한번 가볼 만하다 이거. 네. 지금 그냥 갑상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나락으로 가거나 하지 않아요.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진 종목들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회사가 뭐 망할 상황이냐, 그거 하나로 어떤 부분에 큰 어떤 데미지가 있냐.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일시적인 이슈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추세도 깨지 않았고요. 그냥 몇 년의 그런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 박스권 안에 있었고 그 몇 년 동안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다. 그냥 한번 좀 버텨보자. 이미 그 매수하실 때 저가에 사셨고 그러면 이제 마라톤 시작하시면 되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이 종목에 대해서 임상 중단 이슈가 있지만 일시적일 것 같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방전지고요. 13만 4천 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보니까 3.92%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종목 매수가 보니까 2월 초에 반짝 올랐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이거 그 예전에 바이오 주식을 보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도 일시적인 이슈가 있어도 오히려 차라리 그런 종목이 나아요. 이슈가 있어도 그 회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어떤 항생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그 이 회사 같은 이제 로켓 전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냐면 현대차하고 전기차 배터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협업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대감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제 실적으로 증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회사는 일단 좋은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시가총액도 지금 한 1조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나 어떤 부분의 영업이익도 좋아요. 좋은데 일단 그 이번에 어떤 그런 배터리팩 어떤 그런 선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세방전지 로켓 배터리 이 회사 자체가 원래 평상시 때 이제 그 움직였던 그런 주가 자체에서 지금 그런 어떤 성장성으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흐름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3만 4천 원 정도에 사셨는데 네. 일단은 뭐 손절하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요. 늦었는데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 하방 경직성을 보이지 않고 좀 계속적으로 약간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목표치가 사실 조금 더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해서 뭐 밑에서 다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조금 약간 기다리느냐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운영이에요. 물론 예, 주식이라는 게 딱 사고 나서 바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어떤 측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을 때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근데 지금 상황에 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자르지 못했으면 이 정도 여기까지 지금 끌려 내려왔으면요. 이거 그냥 추가 매수 대응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사면 안 되고요. 주가 충분히 빠지는 거 보자. 그냥 충분히. 내려가는 거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서 한번 교훈을 얻자라는 생각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세요. 일단 첫 번째. 13만 4천 원에 사셔서 잘못 사서 그때 안 팔았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내가 끝까지 가지고선 이거 빠져나와 보자. 왜냐하면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예. 회사가 나쁘지 않고 매출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그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인 부분에서 물렸을 때 내가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면 오히려 주식을 하시는 인생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을 갖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만약에 잡주였으면 저 그냥 팔으라고 했을 텐데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은 회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현대차랑 협업 이슈는 계속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예. 그 배터리 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가 어떤 한 회사만과 거래를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물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아이오닉 5나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팩 수요나 이런 거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세방전지도 성장성이 계속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기대감에 먼저 올라온 주식은 그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면서 실제 실적이 내기 전까지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다시 이제 그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서 그때 진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걸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미 벌써 이만큼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이 회사의 주식을 단순히 그냥 버리고 다른 종목을 하는 매매 패턴을 하기보다 이 종목으로 교훈을 한번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고 내려간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이 1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하고 어느 정도 근처에 갔을 때 천천히 담아서 묶고 더블로 가면 그러면 단가 반으로 줄어들 텐데 그런 상태 속에서 조금 들고 보유해보자. 그래서 총 비중 한 20% 정도 늘 생각하고 조금 이 부분은 조금 교육상 그냥 한번 가지고 있어보자. 왜냐하면 하락할 때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에 비해서 더 하락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여기서 좀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 밀고 올라오면 여기서 손절하라고 한 번 더 속임수로 밑으로 한 번 더 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냥 저가 매수로 한번 추가 매수 한번 들어가 보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단가 낮춰서 좀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세방전지 이 종목에 대해서 성장성이 계속 있지만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 추세일 뿐이다. 보유하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신데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럼 참여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 방법 자세하게 보셨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제약이고요. 9,900원 비중 좀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제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제약 네. 일단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이제 사실 어떤 실적으로 가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네. 이 종목 9,900원에 사셨는데 일단 대주주가 젠백스예요. 젠백스, 파미셀 이런 종목들이 원래 좀 끼가 있고요. 지금 네. 재무제표 보시면 다 적자죠.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기대감으로 여기 올라왔던 거는 그 전에 이제 그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뭐 임상 3상 안정성 확인 요걸로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중간에 네. 내려오다가 주사기 관련주로 들썩들썩하긴 했어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급등주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물렸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 이렇게 기회를 한 번씩 줄 때 이럴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못 빠져나오시면서 이렇게 계속 끌려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기회 한 번씩 주잖아요. 이럴 때 손해를 줄이면서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셔서 결과적으로 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제약주들 다 내려왔어요. 이제 하다가 이제 뭐 손절할 기회는 다 이제 지나갔고요. 지금부터 이제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고 이게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해서 기간 조정을 줍니다. 기간 조정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근데 끼가 있어요.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나중에 차후에 여기서 V자로 반등할 일은 거의 없겠죠. 예, V자로 이렇게 반등할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런 걸 기대하시진 않으실 거고. 전문가님, 근데요, 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니까 조심하자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요. 저는 좋은 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좋은 거예요. 의미에서. 예, 그러니까 네. 오히려 종목이 이제 끼가 없으면 네. 이렇게 크게 물렸는데 원래 끼가 없던 종목, 그러니까 종목들은 자기 성격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서 이제 이런 급등,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다시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항상 뭐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선주 때마다 그런 종목들이 돌아가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때 잠잠한 종목들이 사실 급등이 나와도 다시 급락을 하고 이렇게 이걸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형태의 주식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한 번 오르면 이렇게 무섭게 쭉쭉쭉쭉 오르는 이런 끼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끼가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게 지금 앞전에 이 매물들이랑 이렇게 손이 한번 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요.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바운스가 있겠지만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한 8,000원 정도 때까지는 바운스가 있겠지만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꺾일 거예요. 꺾여서 옆으로 이렇게 또 이제 기는 어떤 흐름이 나오다가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대반등이 나와서 8,000원 정도 왔을 때 자를 것이냐, 비중이 40%니까 어느 정도 좀 줄일 필요가 있긴 해요. 줄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버틸 것이냐, 비중이 너무 많고요. 모회사 젠백스 한번 볼게요. 젠백스 지금 이 끼가 있어요. 이 종목도 보시면 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오르면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약간 파이팅이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내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뭔가의 어떤 흐름이 있어서 지금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테스트, 그러니까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또 내리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면서 이 물량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체크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젠백스가 어떤 부분에서 상승이 나오면 이 자회사인 삼성제약도 들썩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세상으로 8,000원을 넘기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손해를 주면서 나온 다음에 나머지 부분으로 좀 약간 승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그 종목이 2년이고 3년이고 들고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하시면서 뭐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미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와서요. 지금 뭐 손절을 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삼성제약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비중이 지금 크시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세원이고요. 72,0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이번 8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세원 종가 살펴보면 0.46% 하락하면서 6,5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근데 노란톡방에서 관리해 주신 종목이잖아요. 네, 예전에 네. 제가 추천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조금 저가에 사서 사실 이게 루시드 모터스 상장을 제가 미리 알고 미리 샀다가 루시드 모터스 상장할 때 여기서 다 매도 쳤어요. 네. 근데 이게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어요. 예. 왜냐하면 루시드 모터스가 상장을 하긴 했지만 이제 실제 차 양산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루시드 에어라는 그 차가 거기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런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아직 한 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가격 조정을 많이 줄 줄 알았더니 기간 조정으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7,200원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이렇게 크게 많이 물린 건 아니고 한 요 정도 수준이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보유 의견 드리고 근데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그 실제로 상장이 아직 되진 않았는데 CCIB라는 그 스펙으로 이제 상장 예정인 게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양산이 이제 조금 있으면 양산이 된다 차가. 근데 차가 굉장히 이쁘고 테슬라하고 약간 테슬라의 최고급 모델하고 프리미엄 모델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차는 굉장히 너무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제로 이제 양산이 되는 그 부분에서 좀 약간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될 종목이 있어요. 센트럴 모텍이라고. 네. 이 종목 마찬가지 이것도 루시드 모터스 옛날에 테슬라 모터스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보면서도 아 이거 뭔가 남았다 여기서 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양 만들고 있거든요. 모양 만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세원이랑 종목을 볼 때 제가 기술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세원을 이 고점에서 정확하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여기서 이 전날에도 급등을 했을 때 여기서 팔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센트럴 모텍이랑 같이 봤어요. 네. 센트럴 모텍이랑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앞전에 이 하루 전날에 급등이 나왔는데도 이게 진짜 가는 게 아니다. 오늘은 그냥 참아라. 내일이 진짜 갈 거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갔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센트럴 모텍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다음날 여기 상한가 갈 때 센트럴 모텍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 종목이 더 세게 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다음날 팔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이유는 센트럴 모텍이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면서 그냥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어떤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 전략을 기준점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매매하기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매매하기가 좀 수월해요. 근데 다만 종목들이 이런 기준점이 없고 혼자 가는 종목들을 매매하면 이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센트럴 모텍이랑 좀 같이 보면서 대응을 좀 하시되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원 종목에 대해서 센트럴 모텍과 함께 비교하면서 대응해보자. 그리고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비중이 80%로 크신 만큼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꼭 대응 잘 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지온이고요. 15만 4천 원. 이분도 비중이 크시네요. 7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메지온 한번 종가 살펴보면 2.47% 상승하면서 17만 3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질문자님은 지금 수익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메지온 네. 이 종목은 사실 진짜 저하고 인연이 좀 있는 종목인데요. 저의 좀 무지를 반성하는 재무제표 이런 거 보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너무 의지해서 매매를 하고 하는 부분도 맞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또 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제약 관련 그 어떤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뇨기과 뭐 발기부전 뭐 이런 비뇨기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동아제약에서 분사한 회사고요. 동아팜텍이라는 회사였어요. 제가 동아팜텍이라는 회사였을 때부터 이제 그 매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약 어떤 후보 물질을 이제 개발해서 기술 이전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맨날 남 좋은 일을 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적자예요, 계속. 개발해서 주고 약간 그런 어떤 구조를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잘 몰랐죠. 제가 이거를 15,000원에 샀었어요. 예. 15,000원 이 정도 권역에서 예전에 이제 이 정도권에서 이제 동아팜텍 상장하고 나서 이제 이게 개발해서 주고 괜찮은데 이게 너무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적자고 이제 흔들림이 있고 안 올라가고 이러니까 좀 약간 지루하고 해서 이제 좀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팔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여기가 끝인가가 아니었죠. 지금 가격이 지금 벌써 이제 한 20만 원이 넘게 올라오는. 근데 이게 약간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 중에 이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에스텍팜을 얘기할 때도 제가 이 회사를 거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적자인 것만 보더라도 회사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제약처럼 약을 만들어서 파는데 적자. 그러니까 삼성제약은 그러니까 가스 활명수가 아니에요. 가스명수. 예, 네. 우황청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팜피리네프 뭐 그 있잖아요. 뭐 감기 조심하세요. 이게 네. 아니라 팜프 A 뭐 이런 거예요. 팜피 네. A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약을 실제로 만들어 생산을 해서 매출이 날만한데 적자를 내는 약간 그런 회사고요. 그거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그냥 만들어서 주고, 그러니까 동아제약에다가 만들어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 좀 약간 회사의 어떤 매출이 재무제표만 보고 얘기할 수 없는 회사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들고요. 지금 근데 이제 좀 약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15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약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천정권에 이제 여기가 2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지금 현재 수익권이고 비중 너무 많고 네. 하시니까 좀 이제 제약주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장기 투자하시는 부분들도 좀 비중을 약간 좀 줄여서 본인의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를 15만 원 4천 원에 사셔서 17만 원까지 끌고 있고 그 비중을 70% 정도를 태워서 이렇게까지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결정이 맞아서 지금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계시니까 네. 뭐 저처럼 뭐 미련한 사람이 이걸 15,000원에 사서 뭐 조금 먹고 팔고 이런 사람이 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할 때 조금 그냥 계좌 리스크 관리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잘 보시고 잘 사셨고 뭐 수익도 내고 계시니까 여기 저항 때 19만 원 정도 부근 전에 좀 분할 매도하면서 좀 수익 챙기자. 안 그러면 또 다시 밑으로 이렇게 좀 지루한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 반등 시 계속적으로 상승 시 좀 수익 실현 잘 하고 나오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매지온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이번 종목 상담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요.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15만 2천 원, 비중 1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3.92% 내림세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스코 케미칼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3천억이에요. 옛날에 네. 포스렉이라는 회사였는데요. 물론 포스코에서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리튬 호수 리튬 호수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도 좀 급등했었죠. 급등이 나왔고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많이 이제 뭐 끌어모았고 그 투자를 하고 뭐를 하고 이제 성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비가 오고 있다.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자. 지금 15만 2천 원 정도에 2,000원이요? 사셨으니까 네. 좀 이 부분 피해가자. 지금 많이 물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나중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이후 상황 좀 지켜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쭉 올라와서 추세 잘 지키고 있다가 지금 이탈했고요. 그리고 반등 나왔는데 21선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가는 척하다 빠지면 그러면 이제 밑으로 한 이 정도까지 봐야 돼요. 밑으로 한 12만 원 이 정도까지 이게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이 부분의 기간 조정과 이런 여러 가지의 이후 상황의 차트를 봤을 때 제가 경험상 보면 한 이 정도 부근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한번 반등 줄 때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 제가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코덱스 2차 전지. 네. 예, 코덱스 짧게 지금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어차피 같이 이어지는 거라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면 네. 잠시만요. 예, 코덱스 305720, 2차 305720이거든요. 네. 예, 코덱스 시간 오래 걸리니까 마찬가지 흐름 똑같죠. 예, 제가 똑같아서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ETF잖아요. ETF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 편입하다 보니까 모양 비슷하게 나오고요. 마찬가지 이거 만약에 반등 줘서 여기 61선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 못하면 그럼 또 다시 밑으로 밀려서 한 16,000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9,630원 정도의 비중 100%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지금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